한 아파트에요.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모여듭니다. 뭔가 낌새가 이상합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지난 3월 10일이었어요. 이제 67세 한 할머니가 네. 81세 할머니를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아유. 굉장히 끔찍한 사건이었는데요. 네. 그 살인 사건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서 기초생활수급자들끼리 도박을 했던 거예요. 아이고. 저도 아직 안 해본 것 같은데 상봉이라는 도박에 빠져서 아하. 이제 거기서 도박을 하다가 도박을 하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게 뭐죠? 도박빚입니다. 그러네요. 누군가가 돈을 빌려주게 되잖아요. 네. 이 81세 할머니가 돈을 빌려준 거예요. 소위 도박빚을 빌려줬는데 아하. 그걸 달라고 이제 독촉을 하니까 이 67세 할머니가 미리 준비한 둔기로 살해하고 귀금속과 카드를 훔쳐 달아났던 사건이 있었어요. 네. 그곳이 바로 도박장입니다. 아하.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검거가 돼서 이 네. 할머니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는데 네. 문제는 그곳에서 아직도 계속 도박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게 이제 이번 사건의 개요입니다. 아니, 이 끔찍한 살인 사건이 일어났던 바로 이곳이 네. 김복진 의원님 네, 바로 네. 이곳인가 보네요. 지금 도박이 네, 일어났던 네. 곳이. 네. 그러니까 이제 이를테면 저게 도박장이죠. 그리고 저 도박장을 제공한 사람은 이제 그 도박 개장죄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아하, 네. 할머니 그 살해된 할머니 같은 경우는 저 도박장에 있었는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도박금을 빌려줬던 분이에요. 아하. 빌려줬는데 그 돈을 안 갚기 위해서 네. 살해를 해서 이제 이 사건이 네. 된 거고 당연히 경찰 입장에서는 도박을 하면서 진 빚 때문에 네. 사람을 살해했으니까 그 도박을 한 장소를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하, 네. 그래서 이제 살인 사건으로 구속하면서 도박장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려고 애를 쓴 것 같습니다. 아하, 네.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 살해한 그 범인이 네. 그 부분은 절대 말하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말을 안 해줬어요. 아하. 그래서 경찰이 구치소에 수감된 이후에도 네. 수도 없이 찾아가서 만나가지고 네. 지금 당신이 무기징역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교도소 사는 게 전부 도박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아하. 당신 인생이 망가졌는데 그 얘기 안 하면 되겠느냐. 설득을 해가지고 네. 아하. 도박을 하는 장소, 도박을 하는 방식 이런 거를 이제 첩보를 입수해갖고 아하. 제공을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오랜 잠복근 끝에 영화에서 많이 그런 장면 보셨을 거예요. 일단 현장의 물증이 중요하기 때문에 도박장은요. 그래서 저분들이란 표현은 좀 적절하지 않죠. 저 사람들이 도박을 하러 저곳에 모였을 때 바로 현장을 급습한 장면이 바로 경찰의 체증 장면이 조금 전에 보여드린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보셨을 때 손정혜 변호사님 뭔가 일반 시청자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그 도박장에 보통 급습했을 때 모습은 젊은 사람들이 허둥지둥 막 돈을 숨기고 이래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어르신들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에요, 지금. 네, 모두 다 60살이 넘으신 어르신들, 노인분들이었다고 하고 아하.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노인분들이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분들이었습니다. 아. 말하자면 대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인 상태로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분들인데도 아이고. 불구하고 이렇게 상시 도박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네. 보시면은 참가비를 1,000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판돈 5%를 미리 받고 이제 아하. 도박장을 운영한 사람이 있는데 네. 이 10만 원을 빌려주면 네. 10,000원을 선의자로 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도박장에 보통 판돈이라는 게 있는데 판돈이 얼마인지도 이제 범죄 사실에 특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객관적인 기준에서 보면 판돈 자체가 아주 규모가 많은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아하. 기초생활 할머니들이 한 달에 탕진한 돈을 한번 평균을 내봤더니 40에서 60만 원이라고 하거든요. 아. 근데 돈이 많고 적은 거는 네. 객관적인 기준이 아니라 상대적인 겁니다. 그 아하. 사람의 경제적인 상황, 네. 그 사람의 소득 이런 것들을 비추어 봐서 기초생활을 받는 분한테 40만 원, 50만 원은 굉장히 큰 돈이죠. 아하, 네. 그런 측면에선 이게 단순히 어떤 유흥 목적, 네. 뭐 예를 들면 심심풀이 이게 아니라 네. 도박에 이를 정도로 오락을 넘어선 도박이다 아하.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아니 근데 김복진 예, 의원님 예. 저 장면 보면 조금 전에 네. 이제 얼굴 뿌옇게 해서 이 이송이 되는 호송이 되는 사람이 조금 전에 도박장을 개설했던 사람, 개장했던 사람이 장소를 빌려줬던 사람인데 지금 손정혜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 조그만 이 가정집 같은 도박장에 네. 뭐 판돈, 자릿세, 뭐 수수료 있을 건 다 있네요 지금. 맞습니다. 네. 저게 이제
참가비는 일단은 저기에 들어가면 여성만 된다고 그래요. 또 저기 그래요? 아. 남성은 절대 안 되고요. 들어가면 일단 1,000원은 기본적으로 입장료 내는 거예요. 쉽게 아하, 얘기해서. 네. 그리고 이제 판돈의 5%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이게 뭐냐면 매판 도박을 하면서 딴 금액의 5%를 고리라고 떼내는 거예요. 아. 결국은 저 도박판이 끝날 무렵쯤 되면 네. 전부 다 돈 다 잃었어요. 다른 사람 아하. 아무도 없게 되는 게 네. 도박판의 구조고요. 네. 이거는 제가 볼 때 단속도 참 잘했어요. 네. 사실 저도 현장에 있을 때 저 도박판 단속이 엄청 어려워요. 아, 도박판은 문을 두들겨서 열어줘가지고 들어가면 이미 도박판 치우고 없기 때문에 단속 못해요. 네. 그래서 도박이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때 딱 덮쳐야 되거든요. 아하. 그러면 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진짜 어렵거든요. 아, 문 다 걸어 잠글 거 아니에요? 걸어 잠그고 네. 안에서 보고 문 열어주면 도박판 치우면 아. 이건 도박판 단속 못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우리 그 이 경찰 중에 이 한 사람이 아이디어를 낸 것 같습니다. 네. 여경이 했다는 얘기가 네. 있는데요. 밖에서 이 그 도박장을 개설한 그 여주인의 네. 차가 세워져 있는 걸 발견하고 아하. 거기에서 문 두들깁니다. 두들기면서 아유 제가 주차를 하다가 아주머니 차를 저 부쉈어요. 빨리 문 열어보세요 하니까 원래 내 차 부쉈다 그러면 얼른 얼른 문 나오잖아요. 아하. 문 열자마자 경찰관들이 잡아채고 안에 진입을 뛰어들어가서 했군요. 아하. 현장에서 그 도박 진행 중인 상황을 네. 이 적발을 싹 한 거죠. 아하. 예. 경찰이요, 끈질기게 사실 지난 3월에 있었던 한 살인 사건을 기초로 해서 이 도심 한복판의 아파트에서 버젓이 불법 도박이 횡행하던 걸 검거를 한 사건입니다. 경찰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박 참가자였죠. 그분한테 이렇게 돈을 빌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돈을 이제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 담보가 있어야 되니까요. 근데 이제 그 기초생활수급비는 매달 들어오니까 그 통장을 가지고 돈을 빌려줬다고 합니다. 계속 그 판이 계속 유지됐던 겁니다. 예. 개장자가 아파트 하나를 새로 얻어놨습니다. 이거 하려고. 새로 얻어놓고 거기로 사람을 불러 모아가지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제 단속에서요. 일단 단순 도박 참가자들은 조사받고 석방했고요. 그 개장자 한 명은 구속영장 신청해가지고 법원에서 영장 실질심사가 있습니다. 62세입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도박에 빠졌다는 것도 참 황당한데 이분들이 앞서 손정희 변호사님 말씀처럼 기초생활수급자들이라면서요. 그럼 도박할 돈이 어디서 나는 겁니까? 기초생활수급비죠. 기초생활수급비. 아하. 매달 40에서 60만 원 되는 그 돈을 가지고 저게 모여서 도박을 하는데 이제 아까 돈을 빌려주거나 이 판을 운영하는 이 도박장 개설자 입장에서는 돈이 떨어지면 안 되죠. 네. 그럼 그 사람은 의미가 없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일단 통장을 이제 담보로 받고 그걸로 세상에. 돈을 빌려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아까 손정희 변호사가 살짝 언급을 했지만 원래 도박죄가 되는지에 대해서 첫 번째 판단을 할 때는 네. 그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얼마인지를 제일 우선적으로 봅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고스톱을 칠 때 네. 점 100, 점 1000 이런 얘기 네. 하잖아요. 점 100도 도박이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분들한테는 그 돈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 돈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게 아니라 이 돈을 따야 생활을 유지하거나 이 돈을 잃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도박을 하면 그건 도박죄예요. 아하. 그러니까 이 할머니들에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 하는 도박에 몇 천만 원, 몇 억짜리 도박을 한 것과 같았던 거죠. 같은 진배였군요. 근데 그래서 이 네네. 도박장 개설자에게 아. 구속영장을 청구한 거예요. 어찌 보면 네. 이렇게 큰 판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살인 사건이 있었던 곳에서 도박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에서 살인 사건에 자꾸 방점을 찍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큰 죄 같지만 이게 아니면 굉장히 작은 도박장이에요. 저희 네. 도박장이라고 부르기도. 아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면 때문에 구속장을 신청을 했던 네. 겁니다. 지금 호 소장님 네. 이런 식으로 해서요. 저 도박장을 개설했던 저 장소를 제공해줬던 사람이요. 얼마나 챙겼나 경찰이 들여다봤더니 이 사람 통장에 5천만 원이 들어있었답니다.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들의 그 어려운 돈을 이 야금야금 빼먹어서 자기 배를 불렸어요, 지금. 네, 사실 기초수급자 분들에게 4에서 60만 원 정도는 일반 직장인에게 400에서 600만 원 그럴 정도 수 되는 있을 겁니다. 거예요. 네. 엄청나게 큰 돈인데 그 네. 돈을 지금 다 가져가신 거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거 여기서 기술 두 가지가 확실히 눈에 뭘까요? 보입니다. 우선 저희가 주의해야 될 건데 처음에 아름아름입니다. 아. 우선 주변에서 아는 사람이 친근하게 접근해서 좀 적적하시죠? 심심하시죠? 하면서 무언가 시작하게 한다라는 첫 번째 기술을 사용했고요. 아하. 두 번째는 영업하시는 분들이 세일즈 기법 중에 하나가 뭘까요? 한 발 들여서기입니다. 그러니까 문을 우선 열게 하고 한 발을 먼저 들여놔야 아, 대화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큰 판인지 모르셨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1,000원이라는 네. 것으로 시작을 해서 네. 이분들을 이제 유혹하신 거죠. 네. 그래서 아주 나쁜 행위를 했다고 생각이 아하. 듭니다. 지금 이 말씀 듣고 보니까 김복준 의원 영화 같은 데서 가끔 그런 거 나옵니다만 처음에는 그냥 와서 안 해도 되니까 와서 구경만 좀 해봐. 막 그래서 할 수도 있었겠네요, 그 처음에. 구경 가서 이렇게 이 어깨너머로 보다 보면 네. 뭉칫돈이 운만 좋으면 막 굴러 들어가거든요. 세상에. 그래서 조금씩 투자하다가 빠져버리는 게 이제 그 도박의 세계고요. 네. 그 도박도 중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하, 네. 한번 중독되면 이 빠져나오기 힘들다고 아하. 그래요. 뭐 이 도박으로 돈을 딸 때 뇌에서는 뭐 도파민이 엄청나게 이 생성돼 가지고 쾌감을 느낀다고 이런 얘기도 생리학적으로도 얘기를 하는데 네. 이 범인 같은 경우는 비록 그 소규모의 도박장을 운영했지만 이 수법 자체는 굉장히 좋지 않아요. 아하.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생활수급자 월 40에서 60만 원 받는 거를 이 사람이 다 뜯어가면 저 사람 뭐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네. 그런데 이제 그 기초생활수급 통장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줬단 말이죠. 네. 그것처럼 안전한 게 없어요. 도박 아. 개설자 입장에서는. 매달 들어오니까. 매달 정해진 날짜에 참, 부도가 나지 진짜. 않는 국가에서 지급되는 돈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뭐 완벽한 40에서 60만 원은 네. 확보가 된 담보물이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절대 다수가 사회적 약자예요. 네. 도박은 통제가 잘 돼야지 밖에 안 새나가거든요. 네. 저 사람들 나가서 밖에 떠들고 다닐 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교적 소규모지만 안전하게 아하,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돈을 벌었던 네. 건 맞습니다. 이 예. 도박장을 개설했던 사람이요. 어제 구속영장 심사, 그러니까 구속전 피의자 신문을 했습니다. 그 모습 잠깐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예. 도박장을 또 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시고 싶은 말씀 없으시나요? 네. 기자들의 질문에도 뭐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영장심사 결과 재판부가 손정희 변호사님 구속영장을 기각했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마도 노령이고 또 같은 동종 전과가 없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재질이라든가 사회적 악효과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영장이 발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네. 아마 초범인이 선처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재판부한테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사실 조금 아쉬운 거는요. 네. 아마 이제 재판부에서 판단한 게 지금 손정희 변호사 말씀하신 거에 규모가 작다는 거에, 그러니까 이 정도면 그런가요? 죄질이 그렇게 크게 중하지 않다라고 재판부에서 판단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우리 계속 얘기하지만 이 범행의 대상, 그러니까 도박장을 개설해서 끌어들였던 사람들이 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분들이 입었던 피해, 그러니까 사실 살인 사건도 되돌려 보면 결국 이 도박판 안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네. 작은 50만 원을 빌려준 것 갚으라고 독촉했다는 살인 사건이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조금 더 고려해야 하지 않았을까. 단순히 도박판의 규모를 볼 게 아니라 그 안에 구성원을 봤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또 이럴 때는 또 이 법이 좀 원리 원칙대로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피해자분들의 그 피해 상황도 좀 고려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아쉽다는 생각도 해봅니다.